판인데 판. 우리가 지금 이미 지구에는 한 13개 정도의 판들이 존재한다. 그 판들은 대륙판이라는 것도 있고 해양판이라는 것도 있다. 까지 배웠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판이 뭔지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우리 막연하게 판이란 멘틀 위에 떠있는 걸 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어떤 지각, 어떤 땅덩어리를 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판은 이런 모습입니다. 보세요. 판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 땅덩어리죠. 지각만 판이 아니라 이만큼을 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지각 밑에 붙어있는 뭐 멘틀이라고 써있죠. 멘틀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 멘틀이 왜 밑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멘틀이잖아. 그 멘틀의 일부가 위에 지각이 있어. 잘 봐. 내가 멘틀인데 위에 지각이 있는데 지각에 쭉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멘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1번 멘틀. 실제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멘틀은 그래서 2번 멘틀, 아래쪽 멘틀이 실제로 움직이는 멘틀이고 위에 멘틀은 여기 쭉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멘틀입니다. 그래서 지각과 상부 멘틀, 1번 멘틀까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판의 키로수가 그래서 몇 킬로미터냐면 한 100km쯤 돼요. 100km쯤. 되죠? 약 100km. 보이죠? 약 100km쯤 되는 게 판입니다. 키로수 100km.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지각의 크기는 약 35km밖에 안 됩니다. 밑에 쫙 달라붙어 있는 저 1번 멘틀이 무려 65km에 해당하는 더 넓은, 더 깊은 면적이 더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100km니까. 1번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상부 멘틀이라고 불러줍니다. 멘틀을 둘로 나눠서 위쪽 멘틀을 상부 멘틀. 2번은 무슨 멘틀이겠어? 상부의 반대말. 하부 멘틀. 하부 멘틀이라고 하고요. 하부 멘틀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요. 굉장히 잘 움직인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안 배우는데 연약권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되게 연약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암기할 거예요. 나중에. 자, 이걸 상부 멘틀이 쩍 달라붙어서 지각과 함께 판을 이룬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해양판, 여기 나왔다.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판이라고 한다 써있죠? 판은 지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멘틀의 상단부를 합쳐서 판이라고 한다라는 거 써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판을 또 다른 말로 그래서 암석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지구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같은 용어인데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막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게 같은 용어인지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해양판은 조금 덜 두꺼워서 요만큼, 여기 됐어. 해양지각, 이게 해양지각이죠? 해양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한 요만큼의 해양판입니다. 이건 약 70km쯤 된다고 해요. 70km가 해양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뭐하다? 밀도가 더 크다. 다른 말로 무겁다. 왜 무겁다 그랬지? 철과 니켈 같은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대륙지각은 판의 밀도가 대륙판이 작다라고 되어 있죠. 판의 밀도가 대륙판이 작다라고 써 있는 게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볍다. 그래서 대륙판이 가볍다. 누구보다 가볍다? 해양판보다 가볍다. 해양판이 무거우니까 해양판이 타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것을 판의 경계라고 한다라고 했던 게 아까 배웠던 이런 판의 경계를 살펴봤던 겁니다. 판이 뭔지 알았고 그 판이 연약권의 대류, 즉 하부 멘틀의 대류로 막 움직이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경계를 만듭니다. 판과 판이 만나서 경계가 만들어지면 봐봐. 이 경계가 판과 판의 경계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뽕. 뭐죠? 폭발. 폭발. 뭔 폭발? 땡땡 폭발. 화산. 뽕뽕뽕. 화산 폭발. 화산 폭발. 어디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화산 폭발이 발생하는 거야. 특히 어떤 경계? 서로 만나고 있는 거. 서로 만나고 있는 경계 중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수렴형 경계 중에서 파고 들어가는 섭입형 경계라 그래요. 이런 경계에서 마그마가 생겨나면 터져 나오죠. 또 한 가지. 저렇게 마그마가 뻥 터져 나오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땅이 떨릴까 안 떨릴까? 땅도 떨릴 거 아니야. 땅이 떨리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지진. 정답.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봐. 화산이 폭발하면 무조건 지진은 따라옵니다. 맞아요. 근데 지진은 또 어떻게 발생하냐면 판과 판이 만나서 판이 빵 끊어져. 어떤 판이 땅 끊어질 때 그 끊어지는 그 떨림이 발생되는 게 또 지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빛을 막 이렇게 휘기만 하네요. 자, 근데 원래 이렇게 빵 끊어지기도 하잖아, 그렇지?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이래요? 어?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땅 끊어요. 자 같은 거 이게 땅 끊어질 때 발생하는 파동 있잖아. 네. 그 똑같이 지구도 이렇게 서로 미는 힘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빵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그 파동이 뭐다? 그게 지진이거든, 원래는. 봐봐. 그럼 판이 끊어지면서 발생되는 지진은 땅이 떨리죠. 근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화산이 폭발하나요? 그러진 않겠죠? 아니, 판이 땅 끊어지면 화산이 폭발해? 그런 건 아니잖아. 마그마가 생겨야 화산이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빛 가지고 설명이 처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마그마가 폭발해야 화산이 폭발하는 거잖아.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화산이 폭발하면 지진은 무조건 동반된다. 맞아요? 땅이 떨리니까.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화산 폭발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진과 화산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중입니다. 아, 그런 관계를 갖고 있구나. 중요한 건 이런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같은 것들을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해요. 지각이 변동. 지각변동. 정답. 지각변동. 지각변동이란 말 딱 들으면 우왕 무슨 땅이 막 올라오고 막 난리치는 것만이 지각변동이 아니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하는 것들을 지각변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각변동. 자, 그래서 여기 지진대 화산대 그래서 지각변동이라는 말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진이 뭔지 화산이 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진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진이란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생긴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지진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이 떨리는 현상이 지진이에요. 그래서 문제. 판은 왜 이동한다고? 멘틀이 대류하니까. 그럼 멘틀은 왜 대류하는지 알아요? 뜨거워서. 왜 뜨거워지는지 알아요? 열을 받았어. 뭐가 열을 발생시키는지 알아요? 태양? 태양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서 열을 발생시키는가? 아니에요. 태양은 지구 내부로 못 들어가요. 태양 빛이 지구 내부로 못 들어가. 근데 지구 내부에서는 엄청 뜨거운 열이 막 발생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손으로 비벼서. 뭐? 잘 들어. 지구 내부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가 있고요. 방사성 원소는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 어마어마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 열 때문에 지구 내부가 엄청 뜨거운 거야. 실제로 사람들이 지구 내부를 파봤다 그랬죠. 한 13km 파다가 포기한 이유가 뭐였어요? 지구 내부가 너무 뜨거워서. 왜 뜨겁다고요? 방금 말한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지구 내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뭐다? 기억해야 돼. 방사성 원소.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을 띤 원소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방사성 원소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 태양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태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폭발해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지구 내부는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습니다. 그잖아요. 태양이 사라져도 지구 내부는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지. 지구 내부에는 방사성 원소가 계속 있을 테니까. 맞아요. 대신에 사람들은 죽겠죠. 왜? 태양이 지금 없으면 지구는 엄청 겉 표면이 엄청 식어버리거든. 내부는 뜨겁지만 표면이 식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조건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화, 이거 왜 생기냐고요? 이것도 방사성 원소 때문에 지구 내부 열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말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태양 때문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건 틀린 말이야. 지진이 발생하는 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다. 이건 맞는 말이라고요. 오케이? 지진은 태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화산 폭발도 태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진원지라고 합니다. 진원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화산이 빵 폭발했잖아. 그럼 여기 일본에 서 있는 내가 뭐라 하냐? 야, 요 지점에서 지면 밑으로 한 200km 정도 내려간 여기 요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어! 라고 분석할 거 아니야? 요 지진이 최초로 발생한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 지진의 근원지, 진원지라고 합니다. 진원지. 진원지는 땅속 깊은 곳에 있을 거 아니야? 주소로 옮겨. 그러니까 어느 주소로 따지면 일본의 어딘가가 주소가 나와. 주소지. 이 주소지를 뭐라고 하냐면 진앙지라고 합니다. 진앙지.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뭐 경북, 포항 어디서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야? 진앙지를 말한 거고요. 그 포항 지역에서 깊이 몇 킬로미터 밑에서 발생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다? 진원지를 말하는 겁니다. 진원이라는 표현과 진앙이라는 표현을 구별해 줘야 돼요. 알겠죠? 앙? 욕한 거야? 입으로 욕한 거 같은데? 이러지 말자. 자, 나와 있어요.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지라고 한다. 이걸 정리를 한 거야. 이 원자가 근원 원자, 지진의 근원지를 말합니다. 앙은 그냥 한자어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앙. 안 할게. 진앙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진은 규모라는 표현이 있고요. 진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도, 규모와 진도. 암기법이야. 지진이 땅속 깊은 곳에서 규모 7.0으로 꽝 발생했어.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봐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규모 7.0의 규모로 발생을 했어. 근데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고 더 멀리 살고 있는 이 사람은 B에 살고 있어. 누가 더 피해 규모가 클까요? A가 더 피해 규모가 크겠죠. 이 피해 정도를 뭐라고 하냐? 진도가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진도가 다르다. 지진을 느끼는 정도를 진도라고 해요. 그럼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큰 진도를 느낄까요? A가 더 큰 진도를 느끼겠죠. 암기법이야. 규모라는 말은 절대적인 값입니다. 절대값이라서 한번 발생된 그 지진은 이만큼의 절대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지역마다 그 에너지를 받는 정도가 다르죠. 그걸 진도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므로 규모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만 지역마다 뭐는 바뀐다? 진도는 바뀌는 거야. 암기법은 이래요. 쌤이 지금 앞에서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들마다 뭐가 다르다? 자기가 습득한 진도가 다르다. 난 괜찮은데? 안 괜찮아? 진도가 다르다. 진도가 다르다는 말은 달라질 수 있는 건 진도구나. 하지만 규모는 바뀌지 않는다. 규모는 바뀌지 않는다. 됐죠? 규모는 절대적인 값이고 진도라는 값은 상대적인 값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의 양이 규모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피해받은 정도, 흔들린 정도 이런 것들을 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진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아까 A라는 지점이 진도가 더 크고요. B라는 지점은 진도가 좀 약했던 겁니다. 이게 규모하고 진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뉴스를 볼 때 이제 보일 거예요. 규모를 표현할 때는 몇 점 몇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규모 4.5, 규모 7.0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진도는 로마자로 표현합니다. 진도 5, 진도 4 이렇게 로마자로 표현하게 돼요. 물론 뉴스에서 말로 할 때는 이거 로마자가 안 되겠지만 이제 텍스트 형태로 나올 때는 이제 규모는 숫자로 나오고요. 진도는 로마자로 표시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띠로 연결한 걸 지진대라고 합니다. 지진대의 대자가 뭐냐면 띠 대자야. 지진이 발생한 지역. 우리 지구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점으로 찍어. 또 점으로 찍어. 지진, 여기도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막 점으로 찍으면 점과 점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띠의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 띠를 한자어로 띠 대자 써서 지진대라고 불러주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화산이 발생한 지점을 점으로 연결합니다. 화산이 발생한 막 연결했더니 화산이 발생한 곳도 이렇게 띠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걸 화산대, 지진대라고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화산대와 지진대는 다 어디에 뭉쳐져 있다? 판과 판의 경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이런 지진대와 화산대가 나타난다. 지진대, 화산대 나타납니다. 해령을 중심, 이게 해령이거든요. 해령 중심으로 나타나는 게 해령, 지진대, 화산대고요. 환태평양이 뭐냐면 이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그란 모양, 태평양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지진대, 화산대를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어디를 말하는 건지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가 말라있는 히말라야 보이죠? 여기는 여기를 말하는 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고요. 체크할 포인트는 뭐다? 지진대, 화산대는 어디와 일치한다? 판의 경계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야. 당연히 판과 판의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화산을 100%라고 한다면 특히 요 지역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 지역이 방금 쌤이 그린 여기 요 지역이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화산 중에 80%는 여기서 발생해요. 거기에 딱 껴있는 나라가 여기입니다. 어느 나라게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항상 지진과 화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판의 경계에 있어. 우리나라 어때? 우리나라 좀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지진과 화산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진도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입지 않는 거야. 하지만 일본은 거의 그냥 경계에 그냥 있어. 아니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잖아. 경계에서 만들어진 나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에 딱 있으니까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판은 대륙의 이동, 즉 밑에 있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이동해서 펼쳐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방금 그린 그림이 바로 이거죠.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진 섬나라가 뭐다? 섬나라가 일본이다. 왼쪽이 우리나라는, 이쪽이 우리나라가 등줄기가 굽어지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봐봐. 일본, 이게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있어 없어? 거의 없죠. 하지만 일본 어때요? 다 점이야, 다 점. 온통 점입니다.
항상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지진과 화산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 아래로. 책상 밑으로 피한다. 다 되었죠? 또 엘리베이터 타야 돼 말아야 돼? 가야죠. 한다고? 번지 점프 한다? 나쁘지 않아. 네, 괜히 물어봤네요. 엘리베이터 탔다가 이거 정전되면 갇히잖아. 그래서 이런 지진 되면은 지진 나타나면은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요.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계단이 점점 계단이 정전되면? 천진데? 근데 이거 계단이 내려야죠. 정전돼도 자기 핸드폰 배터리로 이렇게 불을 켜고 갈 수 있잖아.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정전되면 갇혀버려서 못 움직이는 거야. 핸드폰이 점점 그럼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딱 나를 막아. 40층에서 갇혔는데 이게 그대로 건물이 무너져. 죽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엘베는 멀리 해야 돼요. 지진 나면은. 나와있지 않나? 없네? 여기다, 멘트. 건물을 빠져나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 돼 있잖아. 번지 점프 한단 말 없습니다. 그죠? 해볼만한데. 그 다음 탁자 밑에 들어가는 거 방금 했죠? 이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또 뭐 해야 돼요? 낙하산 타고 내려가. 밖으로 일단 그래. 계단을 막 가서 밖에 딱 나왔어. 건물 옆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죽을 수 있잖아. 네.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옥상. 어? 헬기 구조, 헬기 구조. 아니 옥상. 건물이 이제 무너진다고 이제. 헬기 구조. 그래서 대부분 피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운동장 한가운데 같은 데 많이 피해요. 운동장 한가운데로 피해서 건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많이 피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얘기야. 건축물이나 전선 같은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전선이 이렇게 또 무너지면서 전기 감전될 수 있잖아. 사용 중인 가스렌지가 있다면 꺼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밸브도 잠그고 도망쳐야 됩니다. 급하면 그냥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같은 곳에 피하는 게 좋겠다. 왜? 무너져도 피해가 없게끔. 그 다음에 해안가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진이 꽝 발생하면 그 지진의 그 에너지가 바닷물로 전달돼서 바닷물의 높이가 2m, 4m 막 올라갑니다. 그게 해안가 마을을 덮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다. 해안가 마을에 사는데 지진이 났다. 어디로 대피한다?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높은 산으로 대피하는 게 지진에 대처하는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고 힘들어.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다 했습니다. 할 거는 어렵지 않네요.